그전에는 전혀 없었고 사실 완전 이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상당히 초기 단계의 시스템인 거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가 ESG가 너무 붐이어가지고 요새 너무 바빠졌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까지 ESG가 붐이 아니었는데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거의 쓰나미처럼 이제 ESG 관련한 여러 가지 요청도 많고 강의를 해달라는 것도 많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밤에 유튜브를 찍고 있습니다. 기쁘고 감사한데 조금 피곤하긴 합니다. 네, 오늘은 기업의 ESG와 임원들의 보너스 정책을 연계시키는 새로운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미국의 되게 유명한 패밀리 레스토랑이에요. 치포틀레 멕시칸 그릴, 이곳에서 ESG 지표와 임원 보상, 임원 보너스를 연계시키겠다라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임원 인센티브의 10%를 ESG 목표를 달성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서로 결부시키겠다는 건데요. ESG 목표를 세 가지로 뒀어요. 하나는 아무래도 레스토랑 체인이니까 유기농이라든지 지역 농산물 구매 목표를 정했습니다. 2020년에는 3,100만 파운드였는데 2021년에는 3,700만 파운드로 이렇게 늘려서 구매를 하고, 그다음 두 번째가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직접 배출량만 계산을 했었는데 올해 말까지 간접 배출량, 공급망에서 전체에서 자기들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전체를 발표하겠다라는 것을 또 두 번째 목표로 세웠고, 세 번째는 이거는 지금 ESG에서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 인종이라든지 성별, 임금 다양성, 형평성 이런 걸 유지를 하고, 그리고 여성 유색인종 고용 확대, 승진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이 세 가지 목표와 그다음에 임원 보너스를 연계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여러 가지 이런 ESG 목표 달성과 기업 임원 보너스 이거를 연계시키는 곳들이 여러 개 생겨나고 있는데, 올 초에 가장 대표적으로 애플에서 경영진의 상여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ESG 성과를 반영하겠다 그러면서 6가지의 ESG 목표를 애플에서 밝혔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되게 놀라운 변화인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흔히 성과라고 생각되는 게 매출을 얼마나 달성했고 그 매출에 있어서 영업이익, 순이익 이런 다 재무적인 성과만을 가지고 그 해의 성과가 좋으면 연봉 책정도 하고 그거에 따라서 또 보너스까지, 인센티브까지 책정을 하는 게 당연한 거였잖아요. 그런데 ESG와 임원 보너스를 연계한다라는 게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 이런 일들이 지금 속속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ESG에서 특히 기후변화라든지 환경 같은 이슈나 아니면 조직 안에서 조직원들 안에서 생기는 다양한 여러 가지 이슈의 문제, S의 문제 이런 것들이 기업한테 상당한 리스크로 자꾸 작용하고 있다는 걸 기업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결국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은 결국 돈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리스크 관리하는 것도 엄청 중요하잖아요. 이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도 기업들이 상당히 ESG라는 측면에서 연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지난해 이제 연말에 사회 대상 설문조사한 결과가 있어요. 월리스 타워 왓슨이라는 글로벌 컨설팅 그룹인데요. 여기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유럽의 상위 350개 기업의 11%는 CO2 배출량이랑 임원 보너스의 계획과 실제로 연계를 하고 있었고, 그런데 미국의 경우는 S&P 500 대기업이거든요. 이 대기업들 중에서 2% 정도밖에 ESG와 임원 보상 프로그램 연계하는 게 2%에 불과했는데요. 이 흐름이 미국으로도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또 이렇게 한 게 클로락스라고 유명한 소비재 기업이죠. 여기도 CEO하고 CFO 이 임원 보상을 온실가스 감축 그리고 플라스틱 포장재 감소 이 두 개와 연계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발표를 했고요. 클로락스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천연 플라스틱, 버진 플라스틱을 하는데 이 포장재하고 이런 것들을 50% 감축을 하고 2025년까지 모든 포장재를 100% 재활용하거나 재사용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를 달성하라 그런 거죠. 그러고 이것뿐만 아니라 맥도날드도 올해부터 보너스하고 여기는 다양성, 여성 소수인종 채용의 다양성 이거와 연계를 시키고요.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흑인이라든지 소수인종 근로자의 한 30%를 목표로 달성하라라는 이 목표와 보너스를 연계시키는 이런 프로그램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 클로락스가 발표를 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들은 로얄 도치쉘이랑 BP의 사례를 벤치마킹했다라고 그랬어요. 로얄 도치쉘의 경우는 제가 작년에도 한번 유튜브를 찍은 적이 있는데요. 글로벌 유명한 석유 기업이잖아요. 이 로얄 도치쉘의 만벤 뷰르덴 CEO의 경우는 작년에 보수를 51%나 삭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물론 경영실적 하락도 있지만 ESG 중에서 S에 해당하는 사망사고가 늘어난 것도 큰 요인 중에 하나였어요. 전에는 사망사고가 2건이었는데 작년에 그러니까 7건으로 3배나 늘어나는 바람에 이런 것들도 연봉 삭감에 상당히 큰 요인이었다라고 제가 작년에 유튜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ESG와 임원 보상을 연계시키는 이런 부분들은 그전에는 전혀 없었고 사실 완전히 이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상당히 초기 단계의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정확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지속 가능성하고 이런 임원 보상을 연계해 봤더니 기업의 어떤 경영 실적이 좋다라는 그런 데이터 같은 것도 없고, 그렇지만 왜 이것이 이제 확산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해외 언론이나 이런 데 전문가들의 얘기에 따르면 재무제표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영 실적에 관련된 이 재무제표는 대부분 단기 실적 중심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회사가 이제 쭉 오래 지속해서 가야 되는데 이건 되게 장기적인 플랜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속 가능성 목표라든지 ESG 지표의 경우는 상당히 장기적인 회사의 전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결국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들이 확대가 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사실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설문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왔는데 이 응답한 기업들 중에 5곳 중에 4곳이 앞으로 3년 동안 ESG를 기업 경영진 인센티브와 연계하는 형태로 바꾸긴 할 건데 가장 큰 어려움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라는 거죠. ESG 목표를 설정하는 거, 그리고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거, 그리고 이 성과 측정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거. 결국은 우리 회사의 ESG 로드맵이 짜여져야 되고 이 로드맵에 따라서 상당히 우리 회사의 ESG 우선순위에 대한 전략이 나와야 목표가 나오고 이 목표를 세운 다음에 결국은 임원 보너스하고 연계를 할 수 있으니까 결국은 ESG 중에서 장기적으로 우리 회사가 지속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목표를 세울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조직 안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어려움을 꼽았습니다. 일부에서는 물론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나 다 반대 의견은 있게 마련인데요. 가장 큰 어떤 냉소적인 의견이 뭐냐면 임원 보너스하고 ESG를 연계하는 걸 하기 전에 임원의 보상과 직원들 간의 임금 격차에 대해서나 먼저 신경을 써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인데요. 뭐냐면은 89년도만 해도 임원과 직원의 임금 격차가 한 61대 1 정도였는데 2019년에는 그게 거의 320대 1로 임원과 직원들 간의 소득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이런 불평등,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ESG에 대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기업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빨라지고 있고 분주해지고 있고 밀물처럼 쓰나미처럼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임원의 KPI와 아니면 임원의 보너스와 ESG 목표 전략과 연계를 하는 이런 흐름은 국내에서도 앞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